일단 짧게 네. 뭐 시장 얘기 그래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급락에 네네. 아무래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소부장도 그렇고 많이 그렇죠. 떨어졌다가 어제 급반등을 하고 오늘은 보니까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뭐 약보합권 정도인데 소부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이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 네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좀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좋다는 것들이 사실 작년 9월부터 이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수급이 좀 쏠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일부 수급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맞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급락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 매수를 못했던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 그럼요.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사고 싶어도. 예,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네. 지금 사고 싶은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분들이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외국인들 얘기는 조금 네.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은 계속 파나 봐. 네네. 그다음에 개인들 좀 전에 이익 실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 근데 또 외국인들이 또 소부장은 또 사고. 네네. 보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좀 있습니까? 이제 뭐 약간 그 회사마다 룰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비중들이 있거든요. 그 비중을 넘어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펀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 섹터로 집중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룰에 팔고 싶지 따라서.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팔아서 뭘 사냐면 소부장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군요. 결국 반도체인데 내가 반도체를 팔기 싫은데 아. 이제 이 펀드 룰상 어느 특정 부분 종목에 너무 집중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팔아서 다시 반도체를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 지금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이 어제 엊그제죠. 엊그제 급락을 할 때도 외국인이 코스닥을만 샀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또 소부장은 또 덜 떨어지고 일부는 맞습니다. 또 오르고 막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외국인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 IDM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팔고 그 돈으로 소부장을 사고. 그게 뭐 사실 뭐 팔고 싶어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각각 그 펀드 룰상 아마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넘어가면 이제 그거를 아마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아마 그런 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그렇겠죠.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면 사실 그게 속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확실성과 안정성을 이 펀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회사마다의 철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한도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그러면 그 한도가 계속 차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더 사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그 펀드 중에 또 안 담은 데도 있잖아요. 또 이제 물론 이제 이 섹터를 잘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못 본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 그런 펀드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다가 조정을 받으면 또 들어오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작년 9월, 10월 이때처럼 막 대규모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을 사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1월부터 사실 조정이 좀 들어왔잖아요. 1월부터 사실 뭐 열어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리밸런스 이슈 때문에 차원이니까. 있었던 네.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또 다시 제가 보기에는 이 여파의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언젠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이번에 가지로. 뭐 예, 어제 급락할 때 보니까 뭐 8.4배니 PER이 선행 PER이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국내 메모리 회사들이 이렇게 뭐 멀티플이 이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어서 또 아마 제가 보기엔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뭐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붙잡혀 있는 유조선 중에 우리 시장으로 가져올 헬륨을 싣고 있는 탱커선도 있다 뭐 얘기를 해서 이번 이란 사태가 혹시 우리 반도체 업계에 뭐 무슨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워낙 다변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가스 때문에 뭐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은데 다만 이제 원유값이 오르면 사실 또 전체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들이 소비자들의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조금 더 다운사이드 부분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가치를 이렇게 흔들 정도의 그런 영향은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닐 아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의 그 메인 수요가 지금 사실 AI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뭐 이 중동 군사 작전도 보면 AI를 AI 로,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 말은 꼭 메모리를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셔서 네. 브로드컴 실적 나온 거를 보니까요. 네. 하여간 AI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요가 여전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수익 난 부분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이 이 AI 반도체 쪽에서 그쵸.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해외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지난달에 맥쿼리가 뭐 924조 내년 영업이익을 그렇게 두 회사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고 뭐 CT도 당연히 전문님 계신 데 쪽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등등등 하니까 해외 쪽에서 특히 더 하여간 뭐 국내도 국내입니다만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형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계속 전망이 되더군요. 네, 뭐 실제로 지금 일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요. 지금 서버 대량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 94% 1분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94% 정도. 네네. 그래서 한 4분기에 한 450불 정도 됐던 가격이 지금 한 870불 이상 진짜 거의 두 배네. 올라가고 있고 거의 2배 올라가는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2분기에도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숫자들이 지금 사실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맥쿼리가 924조 합쳐서 이렇게 전망한 자료가 나왔을 때 저도 그때 되게 야, 뭐 이래 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전문님 직접 또 분석을 하시니까 네네네. 이게 실제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라는 생각이 그게 들기도 이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시장에서 네. 많이 우려를 좀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어닝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주가라는 게 마냥 그냥 무조건 올라가진 않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 이 센티먼트가 좀 바뀌면 또 반영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펀드멘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증권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수치를 산정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 네, 예. 뭐 이게 뭐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네. 막 너무 큰 기대감 또는 너무 막 실망감 이 가질 필요는 없겠군요. 이제 뭐 이제 컨센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컨센서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주가가 근데 무조건 또 펀더멘털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센티먼트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데 그래도 이제 펀더멘털한 부분에서 주가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움직일 테니 아래에 있을 때 사시면 좋겠죠. 그렇죠. 위에 있을 때는 사는 것보다는.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갖고 계시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우려감은 그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2분기 때까지는 이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셔서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다음에 뭐 내후년에는 뭐 이런 계속 막 해가 걱정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예. 그때 출연하실 때 전무님이 하셨던 얘기는 나는 이런 반도체 공급,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부분은 한 7년 정도 네네. 진행될 거라고 본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에 나와서 말씀하신 전문가들 중에서는 가장 네. 긍정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AI와 관련된 브로드컴 실적도 그렇고 수요만 듣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말이죠. 네네.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로 분석을 하시는 전문님이 보시는 것과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문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AI 관련된 이 반도체 수요는? 지금 사실 이제 수요가 이제 AI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22년, 3년에는 AI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하네. 네. 신기하다. 그리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리고 AI 모델이 이제 점점 커지고 그렇죠. 있었고 개발이 되고 있었던 때고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시연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 쪽의 방향성을 좀 보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HBM이라는 수요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HBM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1차 학습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차 학습된 거가 지금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제미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픽의 뭐 네. 클로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뭐 운영사 같은 경우도 뭐 회의할 때 회의록 같은 것들을 직접 안 하고 AI로 정리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클로드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다트 같은 것들 네. 찾아가지고 다트에 이렇게 연결하면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모델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효율성을 굉장히 그렇죠. 높일 수 개인들도 있으니까. 이제 쓰면은 네. 훨씬 더 효율화가 되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이제 AI가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추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추론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추론이 즉 수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졌는데 추론은 결국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쓰다 네. 보면 쓰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KV 캐시라는 거를 자꾸 만들어 나가게 돼요. 아.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키 밸류 캐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의 주소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어디에 있다. 도서관에 뭐 색인 목록이 있어. 그런 어디가 것처럼. 찾아가는 네. 것처럼. 네. 뭐 공학이면은 뭐 네. 5.0, 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심리학이면 뭐 도서관 3.0. 생각하시면 딱 되겠네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찾다가 이거를 이제 바로바로 찾는 그런 이제 그 코드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게 키 밸류 캐시인데 예, 처리 이게 속도가 그럼 훨씬 그렇죠, 빨라지겠군요. 빨라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HBM을 저장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일반 서버 DRAM까지 내려오게 됐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모자라니까 이게 SSD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낸드 쪽으로도 그렇죠. 내려오는 낸드 거고. 그리고 또 하드디스크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지금 약간 KV 캐시라는 애의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쓰임새가 너무 좋아지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예,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AI가 지금 소프트웨어도 많이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 메모리가 되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 그 숫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네. 전문님 오시는 것 때문에 저도 좀 자료를 좀 보다가 가장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 자료가 JP 모건이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리서치를 한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낸드 얘기가 지금 말씀을 하신 낸드의 그 쇼티지가 굉장히 두드러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 이게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메모리가 이제 아까 말씀한 HBM과 DRAM까지 추가되고 그 밑에 있는 SSD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더 계속 늘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게 낸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낸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낸드 하면서 자꾸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미국의 샌디스크 얘기를 많이 듣고 네네. 일본의 뭐 키옥시아 얘기도 많이 듣고 좀 그렇단 말인데 웨스턴 디지털 얘기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낸드를 별로 안 하나 뭐 약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던데 네네. 삼성이랑 SK하이닉스의 낸드 쪽에서의 네네. 어떤 좀 위치랄까요? 네네. 뭐 제일 앞서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메모리 회사들이 사실 DRAM, 낸드를 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DRAM도 하고 있고 낸드도 그리고 하고 낸드도 열심히도 하고 있고 사실 그 DRAM 하는 회사들이 사실 낸드를 생각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SSD 안에 DRAM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접목하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메모리 회사들이 훨씬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낸드 쪽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메모리 회사 한국 회사들이 지금 DRAM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낸드보다. 예, 왜냐하면 좀 HBM이 워낙 더 중요하고 그렇죠. 좀 경쟁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자존심 싸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 메모리 하이라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HBM이고 지금요. 가장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예. 만들기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들에서 서로 간의 경쟁이 좀 치르다 보니까 낸드를 상대적으로 좀 덜 집중을 좀 덜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가 좀 더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집중을 하는 전략이 당분간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예. 낸드에 대한 뭐 이 두 회사가 뭐 증설을 한다든가 뭔가 투자를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 일단은 D램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특히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7년에 이제 팹들이 오픈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숨통이 좀 튀어지고, 또 D램 마진이 많이 올라가면 또 낸드도 마진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낸드도 아마 좀 하지 않을까, 투자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반도체 관련돼서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다시 시클리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가 21조 추가로 투자해서 용인 클러스터에 또 팹을 더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P4는 뭐 지금 뭐 도로 다 됐는데 P5도 그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기를 좀 그쵸. 당긴다. 그럼 결국 투자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증설을 하는 예, 거고 예.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한 2017년 8년쯤 가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 뭐 공급이 다시 이제 옛날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증설의 네네. 이런 부분과 시클리컬과 관계 이쪽은 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공급은 늘 텐데 그러면은 2028년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게 사실 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수요가 있어서 투자를 또 하는 그렇겠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잘 그때 28년 부분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28년에 공급을 늘리고 있느냐라고 보면 2027년 하반기에 이제 루빈 울트라가 나와요. 아, 엔비디아 거. 네, 엔비디아가 루빈 울트라를 내놓는데 HM4E로 갈 거고요. 예. 지금 용량이 루빈 같은 경우 한 288기가 정도 되는데,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1TB, 그러니까 한 1024기가. 거의 4배로 뛰네요. 거의 그쵸. 오. 예, 그렇게 튀다 보니까 캐파를 그렇죠. 늘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루빈 울트라가 언제 출시되고 에 따라서 이 수요 공급이 더 부족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반대로 남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매치가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때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삼성전자 퍼 밸류도 잠깐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너무 이제 낮잖아요, 퍼가. 뭐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4배, 5배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배 뭐 절반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뭐 ADR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뭔가 우리 반도체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어야 되는 시장에 관심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방법론이 뭐가 좀 ADR이라는 이런 정도 외에는 다른 건 없나 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회사들의 메모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했잖아요. 이게 위아래로 그러니까요.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실적이 좋은데 이거 그러면 또 이러다가 또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글쎄요. 우려들이 있어서, 뭐 요즘 많이들 이제 시장에서 나 이제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LTA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롱텀 어그리먼트.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네, 뭐 좀 중장기 계약을 세우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요건 사실 또 되게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시크릿클이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고객이. 그러면 네. 나중에 빠졌을 때 사면 되는데,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이거를 좀 길게 잡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수요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우상향을 한다. 네, 우상향하니까 저렇게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먹힙니까? 지금 사실 메모리 회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요구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네, 메모리 회사들이 우리 이거 롱텀으로 이게 길게 장기 계약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부분은 심각하긴 하군요.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가 아마 이제 그 AI화 되면서 이게 좀 커스터머 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다른 멀티플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하신 것 잠깐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가 멀티플이 막 20배, 40배였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사실 메모리 회사들 멀티플이 지금 P로 6배, 뭐 5배, 뭐 4배짜리도 비교가 안 있고, 되네요. 비교는 안 됩니다.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네. 그동안에 메모리가 그 시크릿컬하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멀티플 낮아질 때 팔아야 된다.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감론을박이 좀 많은 상황이죠. 예. 사실 그렇게 우상향을 쭉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텐데 네네. 우리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가 이게 시크리컬이다 보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장기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겠다는 그 바이어들이 원해서 이렇게 바이어들이 간다 원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그것도 좀 정말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수요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결국 미국에서도 AI와 관련된 수요 수익성 네. 부진 등등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고요. 뭐 네.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근에 한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발전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지금이 분기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지금 전문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일단은 들거든요. 앞으로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이 어떤 업황 전망이라 할까요? 길게 보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AI의 활용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 AI가 어떻게 보면 좀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 괴물이 계속 지금 새로운 것을 계속 지금 잡아먹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연료가 메모리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잖아요. 예. 그러면 AI의 주식이라고 할까? AI가 그거를 먹고 에너지를 내야 다른 그 어떤 혁신을 낼 수 있거든요. 즉 이거는 뭐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KB 캐시가 늘어나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네. 반대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 AI가 새로운 응용처들을 대체하고 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그 AI 주식이다. 이거를 먹고 내가 점점 AI가 점점 커져간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상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AI가 이제 아마 네. 개인화도 많이 갈 겁니다. 퍼스널 그렇죠. AI로. 그렇죠. 네. 그게 또 하나의 또 큰 웨이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이제 주가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출렁거릴 때 좀 많이 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 수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저희가 또 앞으로도 또 전문님 종종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